이시바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지금이 적절한 퇴진 시기라며 사임을 공식화했습니다. 自由民主党総裁の職を辞す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新しい総裁が選ばれるまでの間、果たすべき責任を着実に果たし。 지난해 9월 27일 102대 총리로 당선된 지 11개월여 만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참패 이후 당내 퇴진 압박 속에서도 연임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내부 반발이 잇따르자 자민당은 오늘 당 소속 의원 295명과 광역지자체 대표 47명 등 342명을 대상으로 조기 당 총재 선거 실시 여부를 묻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반에 가까운 160여 명이 총리 교체 찬성할 걸로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사임 발표 전날 밤 차기 총리 후보이자 이시바 총리와 가까운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까지 관저를 찾아와 사임을 촉구하자 이시바 총리도 뜻을 굽혔습니다. 자민당은 곧바로 차기 총재 선거 준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당내 유력 후보로는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 담당상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거론됩니다. 특히 다카이치 전 담당상은 여자 아베로 불릴 정도로 강경 우파여서 누가 차기 총리가 되느냐에 따라 한일 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SBS 문준모입니다. 일본 자민당 인사들이 이시바 총리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이시바 총리는 거부하는 상황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출범한 지 1년도 안 된 이시바 정권이 참의원 선거 이후 사면 초과에 몰린 겁니다. 문준모 도쿄 특파원을 연결해 선거 후폭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준모 특파원, 참의원 선거 얘기하기 전에 일본 정가 초미의 관심, 이시바 총리 거취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죠. 물러나라, 못 물러난다, 이런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 간략하게 정리해 주세요. 네, 선거 직후 일주일이 선거 때보다 드라마틱했습니다. 21일 선거 패배가 확정되면서 당 내부에서는 총리 사임이 불가피할 거란 얘기가 이미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선거 직후 이시바 총리는 미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내려올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도 사임이 불가피하지 않겠냐 하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선거일 사흘 후에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분위기 반전이 있을까 했는데 요미우리 등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이시바 총리가 이르면 이달 내에 길어도 8월 안에는 사임할 결심을 이미 했다, 이렇게 속보를 내고 호외까지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시바 총리가 바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을 했고요. 이시바 총리가 이렇게 버티니까 당내에서는 파벌 세력 중심으로 총리 교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당 밖에서는 이시바 총리 지키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참의원 선거에서 졌으니 책임져라 이러면서 사퇴론이 분출했고, 선거 사흘 뒤에 미일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상황이 반전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설명이잖아요. 일본이 선방했는데 왜 이시바 총리가 궁지에 몰리는 겁니까? 네,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는 이시바 총리 얼굴이 굉장히 밝아서 여기서 제가 봤을 때도 당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시바 총리가 지금 내려올 수 없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퇴진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본인이 내세웠던 명분이 해소됐으니까 총리직에 더 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오히려 즉각 사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시바 총리 측은 관세 협상에 구체적인 조율이 남았고 업계 지원 방안을 포함해서 총리로서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다면서 버티는 중이고요. 이시바 총리 측도 나름 이렇게 입장이 강경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2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 얘기로 돌아가서 궁금한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보죠. 참의원이 뭔지부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본 국회는 우리와 달리 의회가 2개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참의원과 중의원 2개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국회 운영의 중심은 중의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의원은 우선적으로 총리 인선권을 갖습니다. 또 국회 예산 편성권, 조약 비준권도 중의원만 갖고 있습니다. 참의원은 이 중의원을 견제하는 게 본래 목적입니다. 그 참의원의 참자도 중의원 논의에 참여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참의원은 아까 얘기한 총리 인선권, 예산 편성권, 조약 비준권, 이 3가지를 제외한 모든 법안에 대한 사실상의 비토권을 갖고 있습니다.
중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참의원이 부결시키면 중의원이 이를 다시 가결시키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건 일본 정치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숫자라서 여당이라도 연립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일어납니다. 지금은 자민당과 공명당이 연립 여당을 이루고 있습니다. 설명대로라면 총리를 뽑는 건 참의원이 아니고 중의원인데 왜 참의원 선거 패배로 총리 입지가 흔들리는 거죠? 네, 지난해 10월에 먼저 중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도 여당이 과반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이시바 총리가 10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총리 탓은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도쿄 도의회 선거에서 자민당이 역대 최저 의석으로 참패를 했거든요. 그래도 그건 도쿄에 한정된 선거였으니까 전국 선거인 이번 참의원 선거를 한번 두고 보자 했던 겁니다. 이시바 총리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과반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는데요. 근데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연립여당은 모두 47석을 확보해서 78석을 얻은 야당에 크게 뒤졌고 전체 의석으로도 122석에 그쳐서 절반이 안 됐습니다. 자민당 중심의 여당이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소수 여당으로 전락한 건 1955년 창당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참의원 선거 참패로 총리가 물러난 전례가 2번 있는데 1998년에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가 선거 이튿날 퇴진 의사를 표명했고요. 2007년 아베 신조 총리도 선거 2달 뒤에 물러났었습니다. 선거 3연속 패배, 야구로 치면 3아웃 체인지라면서 퇴진을 압박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이시바 총리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시바 총리도 자민당 총재로서 사죄드린다면서 직접 고개를 숙이기는 했습니다. 痛恨の極みであります。自由民主党総裁として心より深くお詫びを申し上げる次第でございます。 그런데 총리직을 내려놓을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米国との関税問題、あるいはこの物価高というもの、喫緊の課題がたくさんございます。自らのことを考えて判断をするということは全くございません。 그러자 자민당 내에서 이시바 총리가 물러나야 한다는 움직임이 수면 위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소파와 옛 아베파 등 대부분 해체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민당 내 파벌들이 움직인 겁니다. 보수지인 요미우리 신문 등도 이미 이시바 총리가 하야 할 결심을 굳혔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었습니다. 결국은 이시바 총리가 기시다, 아소, 스가 등 전직 총리들을 함께 만나서 협조를 부탁하는 아주 이례적인 장면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회동 직후에도 이시바 총리는 자신이 사임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一切話は出ておりません。一部にそのような報道がございますが、私はそのような発言をしたことは一度もございません。 이시바 총리가 지한 팔아서 우리 정부도 관심이 많을 텐데요. 만일 이시바 총리가 물러나면 후임으로 누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일본 언론에서도 그 포스트 이시바로 거론되는 이 면면을 보면요. 먼저 자민당 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이 꼽힙니다. 지난해 이시바와도 총리 자리를 놓고 끝까지 다퉜는데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꼽히는 강성 우파 정치인입니다. 총리가 되면 한국이 독도의 구조물을 못 만들게 하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쌀값 문제에서 성과를 낸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상도 유력 후보인데요. 한일 관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려진 게 없습니다. 만에 하나 야권 주도로 정권이 교체될 경우에는 노다 이펀 민주당 대표도 거론되는데 민주당 정권에서 총리를 지냈을 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과거사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이런 차기 총리 후보보다는 이시바 현 총리가 더 낫다는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도 나오는데요. 이시바 총리 그만두지 말라는 해시태그 달기 운동에서 출발해서 실제로 관저 앞에서 이시바를 지키자며 자발적인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게 일본 정치 판도 자체가 우경화된다는 점인데요. 참정당이라는 정당이 돌풍을 일으켰다고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자민당이 선거에서 참패한 배경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인 게 우익정당의 급부상입니다. 1, 2, 3세다! 그 선봉은 2020년 창당한 참정당이라고 볼 수 있고요. 3년 전 참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1명만 당선이 됐는데
이번 선거에서 무려 14명을 추가로 확보해서 의원 15명을 거느린 정당이 됐습니다. 천황 중심 국가로의 회귀라든지 갖가지 음모론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일본인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고물가와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日本人ファースト会でやりたいことは日本を作り直したいんです。皆さんと一緒に。そしてグローバリズムに負けない独立自尊の日本を作っていきたいんです。 또 한국 혐오 발언을 해왔던 하쿠타 나오키 대표가 이끄는 일본 보수당도 2023년 창당 이후 처음으로 참의원에 의석 2개를 확보했습니다. 이시바 총리 퇴진론의 배경에는 자민당을 더 보수화, 우익화시켜야 참정당 같은 데 뺏긴 표를 되찾아올 수 있다, 이런 판단도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우익 정당이 왜 이렇게 뜨는 겁니까? 네, 이번 선거에서 두 당 전략의 공통점이라면은 외국인에 대한 혐오, 외국인 배제를 강하게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민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두 당 대표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ね、外国人に来てもらわないと経済回らないみたいなことになってるわけですよ。アンポンタンですよ。外国人問題だけはね、これはね、ある一定超えて日本社会が完全に壊れてしまう、あるいはもう日本社会がやっぱり現在のヨーロッパのようになってしまったら、もうね、その時にはどんな政策を用いても日本はもう元に戻らないんです。 네, 실제로는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드니까 일본의 필요 때문에 이민 정책을 펴고 있는 건데 마치 외국인들이 일본인 것을 가로채고 해를 끼치는 것처럼 주장을 하는 거죠. 문제는 이런 주장이 먹힌다는 겁니다. 참정당의 경우 지난달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도 처음으로 3명을 당선시켰는데 고급 주택이 많은 도쿄 세타가야구에서도 당선인을 배출해서 그 인기가 서민 계층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돌풍이 일본에서도 재현되는 건가요? 네, 미국과 유럽에서 발생한 신흥 우익 포퓰리즘이 아시아 지역까지 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참정당을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 프랑스의 국민연합 등 앞서 유럽에서 약진한 극우 정당들과 비교하면서 세계 우파 약진의 파도가 일본에도 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본 정치권에 늘어나면 한일 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보수당 하쿠다 대표는 극우 작가 출신인데요. 2017년에 전투 상태가 되면 자이니치, 즉 제일동포는 적국 사람이 되기 때문에 버리낄 것 없이 짓눌러 죽일 수 있다라고 본인 SNS 계정에 적은 적이 있습니다. 또 교도통신은 참정당 가미야 대표가 조선인 차별 표현과 고령 여성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등 수많은 무리를 빚었지만 개의치 않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한파 총리의 입지가 흔들리고 우익 정당이 힘을 받는 정치 판도 자체가 한일 관계에는 좋지는 않겠네요. 네, 이런 전체적인 우경화 추세를 자민당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시바 총리가 만일 총리직을 유지한다고 해도 국정 동력이 떨어진 데다 이런 여론 추세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 대외 관계는 당분간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한일 정상이 합의한 셔틀 외교의 복원 같은 정상외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수 있고요. 또 올해 일본 주최로 열릴 예정이던 한중일 정상회의도 미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요동치는 일본 정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문준모 특파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는 참의원 선거 후 첫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痛恨の極みであります。自由民主党総裁として心より深くお詫びを申し上げる次第でございます。 의석 절반을 다시 뽑는 이번 선거는 출범 10달을 맞은 이시바 내각의 중간 평가였습니다. 과반을 목표로 삼았지만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열린여당은 모두 47석을 확보해 78석을 얻은 야당에 크게 뒤졌고 전체 의석으로도 122석에 그쳐 절반이 안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 이어 참의원까지 과반 확보에 실패한 건데 자민당이 양원 모두 소수 여당으로 전락한 건 1955년 창당 후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시바 총리는 할 일이 많다며 총리직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米国との関税問題、あるいはこの物価高というもの、喫緊の課題がたくさんございます。自らのことを考えて判断をするということは全くございません。 고전한 자민당과 달리 신생 우익정당은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1、2、賛成だ
2020년 창당해 일본인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새를 불린 참정당은 3년 전 한석에서 이번엔 14석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日本人ファーストとかでやりたいことは日本を作り直したいんです。皆さんと一緒に。そしてグローバリズムに負けない独立自尊の日本を作っていきたいんです。 일본 정치 판도의 변화로 한일 관계 역시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시바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한다고 해도 국정 동력이 떨어진 데다 우경화된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대외 관계는 당분간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나 올해 일본 주최로 열릴 예정이던 한중일 정상회의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도쿄에서 SBS 문주모입니다.